사실 그 이재용 그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그 사면이 되면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파운드리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삼성이 그 TSMC를 좀 따라잡는 쪽으로 그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그 들고 나온 카드는 의외로 이제 로봇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인식이 되면서, 특히 이제 또 보니까 LG그룹에서도 그 로보티스 뭐 지분 한 8% 가량을 또 확보를 했었고요. 또 로보스타도 지분을 뭐 한 33.4% 정도 갖고 있고, 이제 올해 뭐 IPO 시장이 약간 좀 침체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뜨거운 또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두산그룹이 자회사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뭐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그 정부에서도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뭐 1.0이라든지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되는데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 뭐 이런 그 정책들을 또 들고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요 그 정책 중에 하나로 로봇 산업을 그 육성시키겠다 이런 그 결심이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또 있을 수뿐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인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연평균 한 20%씩 성장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로봇 관련주로 분리되는 종목들은 올해 그 뭐 두세 배씩 상승하는 이런 그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이제 아직은 이제 성장주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그 현재 주가가 이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가들이 한편으로 이제 그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뭐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관련주의 그 신용융자 잔고주 수가 한 두세 배 정도 평균 보여줬던 것보다 좀 늘어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었다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과열권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가 그 하나의 그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별로도 그 로봇 관련주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중장기적으로는 뭐 로봇 관련주가 계속 그 성장세를 보이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있는 만큼 일단은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즉 조정 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뭐 삼성 가령 그 소부장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인큐베이팅식으로 참여를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덜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관련 그 종목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 어떤 그 이런 메리트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어 갖고 주가가 좀
또 오버슈팅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직 작년 실적이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한 15억 원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의 해외 판매 등의 이제 사업 다각화에 좀 나설 것으로 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작년도가 어떤 기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수익을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시장을 이 회사가 이제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최종 창고에서 고객에게 이제 전달되는 물류 이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로 2021년 국내 라스트 마일 시장은 7조 5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로보티스가 이쪽에 조금 특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외 택배사 관련해서도 현재 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장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한 32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한 1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도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냥 어떤 흐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추세대를 거놓고 보면 로봇주 가운데서는 좀 특이하게 굉장히 좀 완만하지만은 추세대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시세를 내준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그 추세대를 이제 하회하기도 했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앞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애널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아직 보고서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없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한 거 요거만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LG그룹이 지분을 33.4%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20년도까지는 적자였고요. 작년에 또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 거로 예상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 회사는 2021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또 로봇 산업이 전체 매출의 한 6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이 40%인데, 그러니까 앞서 본 회사들은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이 회사는 이제 60%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직각좌표라든지 모빌리티 로봇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 기준으로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00% 증가했다는데 이건 숫자상으로는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0.54%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이 이제 100%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이 퍼센테이지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전까지 찍힌 그 숫자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흑자 기조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회사 주가는 또 로보티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 부분 박스권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박스권 범위가
그 저점하고 고점이 차이가 많이도 안 나는 아주 그 얕은 박스권이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그 지속이 되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종목이야말로 최근에 로봇이라는 테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